안녕하세요. 재한이 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나온 KB 부동산 보고서라는 걸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어제 또 코로나 확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독자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확진 판결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찍고 있는데요. 뭐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뭐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KB국민은행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 특히 KB부동산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이 국민은행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국민은행에서 2022년 KB 부동산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처음 발간된 것 같은데 앞으로 매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설을 볼 때 KB 시세란 말을 쓸 정도로 그렇게 보통 명사화 돼 있으니까 아마 상당한 데이터가 국민은행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올해 집값 오를까 내릴까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본 보고서가 한 100페이지가 좀 넘는데요.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거래량이 아주 급감하고 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20년도에 거래량이 폭증을 했습니다. 폭증을 했다가 거의 이제 2021년도에 다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를 영끌했다고 하는데요. 이 현재 가격을 유지하고 싶은 매도자하고 가격을 하락하는 걸 기대하는 매수자 간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하락의 전조신호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을 많이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 뭐 아파트를 포함해서 당분간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이 좀 나오고요. 사실 이제 얼마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1년 12월 27일 날 정부가 뭔가를 좀 발표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분이 되시냐에 따라서 과제들이 좀 많이 달라질 건데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에 이제 특징적인 걸 보면 3분양이죠. 3기 신도시 분양을 할 거고요. 사전 청약을 해서 이제 가수요를 잡겠다는 거죠. 그게 있고 사실 이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과 부채 건전성 관리를 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출을 만약에 다음 정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풀어주는 신호를 준다면 부동산 가격 또 한 번 뛸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대출이. 저는 대출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주택시장의 지표와 실자의 괴리를 고려하면 시장의 체감 경기는 더 낮을 것이며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단지도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결국 하락한다는 얘기죠. 뭐 하락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쓴 것 같은데요. 저도 여기에 상당히 동의하고요. 다만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이런 게 아직 세팅이 다 완료되지 않아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에 사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택시장을 보는 올해의 7대 이슈라고 해서 전문가들 인터뷰를 통해서 뽑은 게 있는데요. 그 7개가 뭐냐면 임대차법 시행 2년째가 이제 지나가면서 전세 시장이 언제 안정화될 것이냐라는 게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하고 GTX. 사실 저는 GTX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GTX A, B, C, D, E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실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 GTX A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GTX A도 지금 보상이 다 안 끝나가지고 공사 안 하는 구간이 있죠. 2024년도에 완료된다고 하는데 목표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방주택시장이 동반 전체가 상승하면서 썼는데 차별화 장세로 변할 거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차별화 장세로 언급되는 곳이 대구죠. 대구시장은 지금 뭐 벌써부터 미분양이 많이 나와서 급격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거고요. 비아파트 및 외곽 지역의 부상과 지속 가능성.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비아파트, 빌라나 연립, 외곽 지역에 있는 곳에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과 매물 출현 가능성. 종부세라고 언급되어지는 이 부담이 어마어마해지죠. 올해부터 이 부담이 장난이 아닌 걸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만원 공급을 하겠다. 두 대통령 모두 다 이 내용을 지금 공약으로 내세웠죠. 그래서 이제 선거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거가 이제 마지막 과제인데요. 제 결론은 선거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출을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로 결국 또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보고서 중에 중요한 내용,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내용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세 갱신을 하는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됐잖아요.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세와 새로 만들어지는 그 보증금, 계약의 보증금 차이가 갭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임대차 3법을 시행해서 2년 더 살겠다라고 청구권을 행사하신 분은 그 금액대의 5%밖에 안 늘리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3평짜리가 지금 10억이었다고 가정하면 한번 그 갱신권을 쓰신 분은 10억의 5%인 10억 5천에 아마도 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완전히 나가서 새로 전세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14억에 전세를 들어온다는 거죠. 이 갭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거고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임대차 계약 중에 월세 거래량이 지금 거의 40%대가 넘습니다. 45%를 향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반 이상이 뭐 전체 월세든지 부분 월세든지 반전세든지 이렇게 월세가 끼는 현상이 고착화될 것 같다라는 내용을 이 보고서에서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에 대한 거래량 얘기가 많았었죠. 사실 수도권은 1억 원 미만을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적은데 5대 광역시나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전체 거래량이 거의 반입니다.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거래 비용이. 이게 다 투기성 거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억 원,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은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당초의 취지는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집은 그렇게 비싼 집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가 많이 살 것이다. 그 금액적인 여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시기에 취득세를 많이 내게 하면 부담이 되니까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 근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이게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증여로 빠지거나 아니면 사실 돈이 일로 다 빠졌죠. 그래서 뭐 고속버스 대절해 가지고 간다는 정도의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외지인이 가장 많이 산 곳이 어디냐 이렇게 보면 울산입니다. 울산, 그 다음에 대전, 이순이고요. 놀라운 것은 세종시는 외지인 비율이 가장 적습니다. 세종은 거의 대부분 실거주라는 얘기겠죠. 어쨌든 1억 원 미만 이 주택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생각한다면 이거 다 물릴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투기하신 분들은 좀 고생도 좀 해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게 종부세 관련된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봤는데요. 이 재산세와 종부세 이거 2022년도에는 어마어마할 것 같더라고요. 2주택자의 경우에는 뭐 극단적인 가정입니다만 강남에 한 채, 기타 한 채 이렇게 하면
거의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주택자에 대한 내용만 본 겁니다. 이 보고서에는 2주택까지 돼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느낌처럼 만약에 도곡동에 3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이 재산 종부세가 한 1,000만 원 정도 내셔야 되거든요. 이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2주택자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억 단위의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꽤 생기는데, 사실은 뭐 이런 사람들의 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정부는 예상을 했는데 현재는 다 뭐로 빠졌습니까? 다 증여로 사실은 다 빠졌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 이제 설문 결과를 좀 정리해 보면, 매매 시장은 상승세를 계속할 것 같지만 그 지난해에 비해서 상승 의견은 많이 축소한다. 근데 이제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그다음에 뭐 규제 완화와 도심의 고밀도 개발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언론에 그 얘기 나왔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35층 그 규제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그다음에 정비사업에 투자 관심이 증가될 것이고 분양계획 물량도 증가가 될 것이다. 이런 게 이번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문 결과인데요. 그 부동산 전문가 의견 중 몇 개만 좀 보면, 매매 가격이 만약에 상승한다면 뭐 때문에 상승할 거냐? 공급 물량의 부족과 대선 후 정책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대선 후 정책의 변화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대출의 완화, 조건의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하락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락할 거냐? 대출 규제. 두 번째는 매매 가격의 부담. 이 대출 규제를 더 많이 꽂으셨거든요. 뭐 일면 사실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상승을 한다면 대선 후 정책 변화와 개발 호재 때문에 상승할 거다. 하락한다면 대출 규제와 매매 가격 부담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공통점은, 하락할 경우에는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대출 규제 또는 매매 가격의 부담, 이 두 개 때문에 하락할 거라고 본 거고요. 수도권은 이제 공급 물량과 정책 변화,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개발 호재라는 내용이 좀 추가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B 국민은행의 부동산 보고서는 상당히 이제 전체 시각을 갖도록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KB 부동산 보고서를 리뷰해 봤는데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2002년 KB 부동산 보고서 이렇게 치시면 이 PDF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